진짜 보수의 품격 있는 나라 걱정, 이것이 보수다. 시사 1타 강사입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의장님 잘 지내십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의장님,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마디로 뭐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에 대한 소중한 그 가치를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대통령의 소신이 있는 거죠. 소신인데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활개친다 이것만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소위 진보 좌파를 바라보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이 바뀐 것이 이제 발언의 배경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뭐 이 강우병, 사드, 전자파 이런 뭐 괴담이 결국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괴담 선동이었음이 밝혀지고, 또한 이번에 후쿠시마 이런 오염수 방류 그 반대 투쟁에서도 같은 강령이 재현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런 이제 가짜뉴스 괴담 뭐 이걸로 국가 안보 의식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국민들이 왜 국민의 건강권을 안 챙겨?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 싸늘한 눈빛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경축사가 나오자마자 일본 언론들은 다 아이고 역사 문제도 얘기 안 했다 하면서 호평 일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호평받고 국내에서는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이거 반대하면 공산당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네. 각은 민주화 투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주기자? 네. 그때 뭐 이제 조선일보에만 크게 나왔습니다. 뭐 범인년 그 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 민경무 그 대한연대 대표도 있고 또 저 서울대 산민투 위원장 그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뭐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제 시대 정신이 예.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 이렇게 인권 자유를 위해서 갈구했던 그 소중한 투쟁의 가치들이 이게 그러니까 뭐 어제 광복절에 나온 의미입니다만은 이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대한민국과 지금 이제 비록 분단된 국가지만은 경쟁을 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근데 경쟁이 안 되죠. 이미 끝났어요. 이 체제 전쟁은 네. 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됨으로써 게임은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가장 대한민국에 지금 위험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뭐 큰 위험 국가죠. 그렇죠. 위협이죠. 핵미사일 개발로 늘 공갈 협박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에 잘못돼 가지고 함몰돼 가지고 그런 체제를 옹호하고 대변해서도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분명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여권에서도 때와 장소 가리지 못했다. 과하게 일본만 이렇게 칭찬하더라.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어제 이제 광복절 경축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광복절은 정말 1945년 8.15 해방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날이죠. 역사적 의미가 있죠. 역사적 상당히 중요한 거죠. 뭐 그렇지만 이제 한일 관계 개선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협하고 그런 불안한 안보 상황에서는 일본과의 또 이런 굳건한 안보 관계를 통해서 이제 북한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임으로써 대려 북한 체제가 생각을 바꾸게 하겠다는 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역사는 자기 성찰의 거울이자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다. 일본은 가해자다. 역사를 직시하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축사 발언에서 앞으로 이걸 진짜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불법 부당한 어떤 통치 권력으로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어떤 그런 국정 운영의 통치권자라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닌 지금 상황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무조건 맹종하고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굴복해서 안 된다. 이 의미는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대척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가꾸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 또 이 체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제가 좀 대변을 잘했습니까? 대변하느라고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운동권 588의 반성문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크게 썼죠.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도 같이 썼는데요. 그분들이 운동권을 대표한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아무튼 8.15에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자, 몇 가지 현안 물어볼게요. 예. 의장님, 광복절 특사하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사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결된 지 서너 달 만에 특사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강서구청장 출마하겠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강서의 터줏대감 김성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네, 권리입니다. 이 사면 권한을 가지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 사면 복권을 시켰죠. 예. 이것은 한마디로 공익 제보자로서의 그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국가인권이나 다른 부분에서 국가 권익 위해서도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공익제보자를 인정을 했죠. 인정 안 했다니까요. 인정했다가 이번에 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냥 그 이제 공익제보한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아니고 어떤 거는 인정이 되어지고 그런 식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공익제보자로 그 취지는 분명인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이번 10월 11일 있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한마디로 출마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당에 뭐 부담을 줬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네. 이제 시간은 대통령의 사면 권한으로 대통령은 그런 사면권을 행사했고 이제 당은 이제 10월 11일 날 이 강서구청 재보궐선거에 우리가 어떤 후보를 세우고 안 그러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뭐 우리 국민의힘 당은 당규상에는 우리 당 기책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시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그 규정을 지켰어요. 자, 그래서요. 의장님. 자,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낸다면 누구를 낼 것이냐 이거는 진짜 당의 판단인 거죠. 그래요? 네. 저 김태우 전 구청장 가능성 높은 거 아닙니까? 윤핵관 권영세 의원 다 바로 얘기하던데요. 주요 고려 대상인 건 맞죠? 저는 그 고려 대상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강서의 영향력이 큰 김성태가 말하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나올 가능성 크네요. 제가 꼭 그렇기보다는 저도 입장은 분명해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면권대로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마해도 된다.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당 체제에서 우리 강서구청장은 단순히 이번에 구청장 보궐선거 이 하나의 의미를 담는 게 아니고 6개월 후에 있을 앞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기는 선거. 또 선거 전략이 내년 총선에 미치는 그 영향 이런 모든 걸 판단해서 결정해 줘야 된다. 김태우도 배제하면 안 된다. 배제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배제할 이유는 없다. 네, 알겠어요. 자,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전당대회에 개입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변호사 나오면 안 돼. 그럼 김건희 나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얘기. 본인이 사적인 통화 내용에서 한 이야기라고 해명은 하지만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회 수석으로서. 상당히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인 통화를 하더라도 이미 전화 녹취를 통해서 그 당사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면은 그걸 꼭 사적인 전화로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만 사적인 전화로 생각했을 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대통령 주변 사람으로서는 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안 주죠? 이준석 대표를 왜 지금 벌써 국민의힘에서 공천 배제 대상으로 삼아야 될 저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의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준석, 유승민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글쎄 왜 이준석,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이렇게 세트로 묶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그렇죠. 보지만은 네. 이준석 전 대표를 갖다 일찌감치 내년 총선 공천에서 우리 당이 배제해야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을 섣부르게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찌감치 배제하지 말고 총선 목전에 배제해야 신당 창당 안 한다. 참 주진우 기자도 말 잘 돌리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민주당 상황은 이따가 얘기하고요. 잼버리 책임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잼버리 책임이 문재인 정권 탓입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네. 문재인 정권이든 지금 윤석열 정권이든 어느 정권이든 관계없이 예. 엄중하게 이제 대회도 마친 만큼 예. 모든 국가의 역량과 능력을 통해서 이런 볼상사나운 잼버리 대회 모습을 연출한 예. 그 책임자들 처벌해야죠. 처벌해야죠. 자, 그런데 예. 제가 판단할 때 예. 가장 중요한 책임은 연불보다는 제밥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새만금 부지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새만금 넓은 부지에 그러니까 충분하게 배수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입지로서 좋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 기자님 놀라지 마세요. 네. 이번에 잼버리 대회 양장은 그 갯벌을 매립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된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 땅을 갖다 언제 기간 시설을 집어넣어 가지고 네. 물도 비 오면 배수가 잘 되는 그런 땅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샤워실, 화장실 모든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를 부실 삼아 가지고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신설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리고 철도 인입을 시킨다든지 네. 그리고 고속도로를 동서남북축으로 다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새만금 발전을 위한 이런 기반 사업들을 상당히 앞당겨 보자는 그 의지가 전북도 차원에서 너무 컸어요. 아니 그 의지야 그게 이제 밝혀지고 있고. 그 의지야 좋은데 행사는 잘 치렀어야죠. 그러니까 왜 그런 부지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지를 한 이유도 있어요. 그게 그 부지를 농지관리기금을 받아가지고 갯벌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여가부 장관 그리고 전라북도가 잘못했다 이렇게 전라북도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니지 나는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장관들의 책임이 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새만금 부지라는 거는 네. 30년 전에 이미 30년 전에 이 부지를 예. 갯벌을 이렇게 메웠죠. 매립해 가지고 네. 이제 좋은 땅이 돼 있는 그런 곳도 많아요. 네. 왜 그런 데를 꼭 배제하고 갯벌을 갖다가 메워 가지고 거기다 야영장을 만들 생각을 했냐 이 이야기예요. 제가 1719님께서 질문합니다. 의장님 이번 잼버리로 인해 가지고요. 저 2030 엑스포 유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이 잼버리 대회는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 네. 그리고 월드컵 네. 그리고 이 청소년 문화축제 3대 축제 중에 세계 축제 중에 하나가 이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예요. 아 그래요? 이 대회를 갖다 그렇게 처음에 망치고 안 좋은 이미지로 물론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를 위해서 대통령까지 팔걷어 붙이고 대한민국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것도 K-팝으로서 좀 무마를 시킨 건데 네. 처음에 너무 안 좋은 그 애신을 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게 많죠. 예. 이거는 타산지석으로 예. 여가부의 김현숙 장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지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전북도나 조직위 위해서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딴 생각 묻고 이렇게 잘못한 판단한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처벌받아야죠. 아니 그런데 네. 이 정권에서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전 정권 얘기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건 좀 잘못됐어요. 저는 그거는 좀 그래요. 예. 그거는 충분하게 예. 그 문제가 있더라도 이 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렇죠. 이걸 실상을 파악하고 예. 뭐가 어디서부터 처음 잘못된 건지 따져야죠. 따지면은 당연히 나올 문제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대응한 것은 네.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동관 청문회는 열리기는 열린답니까? 증인이 채택이 안 된답니다. 18날 청문회 열립니다. 아니 증인 채택이 안 내일 된대요. 모레 그러니까 오늘도 뭐 계속 간사간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증인은 한 명도 안 원칙적인 합의는 이미 18날 네. 이동관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은 이미 네.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상임위 청문회 일정은 합의돼 있기 때문에 다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청문 증인 채택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증인 채택 안 되고 해야죠, 증거 자료도 안 내고. 그리고 한 발 서로 다 양보해서라도 아니 내야 됩니다. 양보할 게 뭐가 있어요? 증거는 내야 되고. 증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 자료 제출 요청인데 그렇죠. 네. 자료 제출 요청하는 거 다 낼 수 있는 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는 내야죠. 다 내줘야죠. 네. 그리고 왜 안 냅니까?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됐대요. 무슨 증인 채택이 왜 안 돼요? 청문회 증인 채택이 한 명도 안 됐어요. 아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네. 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인이 다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죠. 한 명도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건 그렇게 막으려고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네네. 거죠. 오늘 저 행안위원회에서도 전체의 파행됐거든요. 이것도 왜 국회가 이렇게 계속 공전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정치가 실종된 네. 대한민국 엄청난 사회적 갈등 요인. 네. 이 사회적 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또 수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이 정치를 좀 저는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네. 여야 간에 부딪히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네. 타협하고 협상해서 또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고 이게 네. 정치죠. 그러니까요. 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다른 메시지를 좀 던졌으면 그렇죠. 굳이 8.15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뭐 참 우리가 강복의 그 기쁜 한일을 가지고 빛을 다시 찾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국민 통합을 가자. 예. 뭐 이게 지금까지 보통 8.15 경축사의 주된 내용이 있는데 왜 국민 통합이 사라집니까? 왜 대통령의 자, 대통령께서 이걸 뭐 계속 국정 내내 이렇게 가져간다면은 문제겠죠. 그렇지만은 한 번은 이제 이 문제만은 좀 정리하고 끊고 가자는 거죠. 이미 8.15는 우리가 1945년 일제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될 때는 다시 나라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찾은 의미를 가지고 그 나라를 찾은 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찾은 건데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가져가지 않는 국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용당해지고 또 맹종하고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북한 공산당을 맹종하고 추종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일부는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런 사람은 잡아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주 기자님도 잘 아시잖아요. 잡아가야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갈등을 양산시키고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한 거죠. 정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산업화 근대화도 우리가 짧은 역사에 이뤄냈고 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어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인식 마인드가 뭐 이렇게 앞으로 지속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은 정리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정리하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만 얘기하라고 하세요. 의장님이 가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코치 좀 하세요. 굳이 이런 그 분란을 이런 그 논란을 만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그 국정운영 그런 여러 가지 구상 중에는 이제는 지금 사회 좀 이 약화된 사회성을 좀 회복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노동자, 사회약자, 취약계층을 더 많이 아우르는 그런 정책과 또 목소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부자들만 챙기지 말고 이런 노동자 서민들도 좀 더 챙겨주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의장님만 믿겠습니다. 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